한 5년 상관 동안 20%포인트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관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를 뜻합니다. 국가마다 GDP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절대적인 액수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GDP에 대비해서 비교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 상승 속도는 외면한 채 다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이 양호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눈 가리고 아웅식인 거죠.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3.5%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시작 당시 국가 채무 비율이 3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3년 새 무려 7.5%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을 5.8%포인트, 박근혜 정부는 3.4%포인트 올린 것을 비교해보면 3년 동안 7.5%포인트 상승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문 정부가 전망한 국가 채무 비율 43.5%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잡아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 분모가 더 커지니까 국가 채무 비율은 더 작게 잡혀진 거죠. 정부의 이런 낙관적인 인식과 달리 대다수 경제 예측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고 미래를 전망하면 5년 내 국가 채무 비율은 무려 60%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채무 비율 증가 속도라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냥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권력자들은 온갖 특혜와 악행을 저질러도 내려올 생각은 없고 재판을 받아도 무죄가 나오고,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야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이것 자체로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서민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에 따른 국가 채무 비율을 기획재정부는 43점대 후반이라고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43.9라고 하기도 자신이 없고 아마 그런 어정쩡한 표현을 해가지고 왔던데, 43.9도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채무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GDP가 분모가 되는데, GDP 자체를 말하자면 플러스 성장인 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수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정부 자체도 성장률 자체를 다 마이너스로 잡고 있고 해서 마이너스 기준으로 하면 이미 44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도 이 재정 건전성이 문제되고 걱정이 되는지 플러스 성장하는 걸로 잡아놓고 그래서 하니까 43.9가 나오는데 43점대 후반이라고만 얼버무리고 왔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을 걱정은 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는 한편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자기들 스스로도 이게 재정 건전성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점에서는 추경 내용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라든지 국민들 댓글에도 나왔지만은 국민 혈세 거두어서 통신비 2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이렇게 그렇게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주신 최근 이동통신 3사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정액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량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효과가 없이 헛는 이런 아주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장했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백신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백신은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은 3,000인분
백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18세 미만과 62세 이상은 1900만 명이라 했나요? 1900만 샘플이고 나머지 1100만 샘플은 여전히 여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사태가 참 복잡합니다. 우리 당의 TF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어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점점 전모가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너무나 이것은 좀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추석을 앞두고 엊그제 이메일로 일괄 해고 통보를 받고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월급도 수개월째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이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실업보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개인적으로 2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아주 유복하게 그런 유학 생활이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타항공 자체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않아서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스타항공으로 이렇게 많은 지불을 해놓고 기본적인 회사 의무까지도 하지 않아서 이 실업수당까지 못 받는다는 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직원급여 250억을 체불하고 있는데 이스타홀딩스 지분 3분의 1을 편법 정려받았던 아들은 미국에서 골프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직 의원 개인에게 맡겨두지 말고 민주당이 늘 약자, 실업자들 걱정을 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최소한의 이 설득력이 있고 국민에 대한 예의지, 이것은 내 몰라라고 방치하고 실업자를 위해 한다는 둥,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다는 둥, 이런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해고 문제를 포함해서 고용유지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이 조치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재정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8년에 우리가 국채 비율이 38%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24년에 거의 6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모를 지금 굉장히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60%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면 한 5년 세월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이 20%포인트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냐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경제 위기를 2번 겪었고 그 경제 위기를 재정 덕분에 극복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살렸는데 그때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늘었냐면 90년대 말 IMF 때 3년 동안 5.7%포인트 늘었고요. 2007년 글로벌 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가 채무 비율이 3.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 이런 지출 편향은 굉장히 강했고 한 5년 상관 동안 20%포인트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관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물론 코로나 중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아낌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8조 중에 1조를 이런 식으로 아까 신문에 보니까 소액 내수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같이 섞어 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지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추경을 감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을 어떤 룰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준칙에 대한 얘기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데 이 정부도 지금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을 기재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것을 중시해서 봐야 하냐면 그 준칙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국가 재정을 걱정해서 준칙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일종의 면피용으로 또 준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심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국회에서 지금 저희 당에서 재정 준칙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발의하신 분이 4분 계십니다. 그 준칙의 내용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번 국회에서 마련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큰 관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상직 의원이나 민주당은 이 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해고한 그분들 고용유지 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